네, 그럼 전립선 비대증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 어떻게 치료를 받고 관리를 하면 좋을까요? 네, 전립선 비대증도 전립선염의 어떤 치료나 이 생활 방식과 유사할 수 있는데요. 일단은 어떤 그 비만이시라면 체중 조절도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되고요. 또 그 아까 우리 김영창 원장님이나 우리 김웅식 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오래 앉아서 생활하시는 것도 좋지 않습니다. 또 이 전립선 질환의 대부분의 경우에는요, 이 전립선액이 정액을 생성하기 때문에 정기적인 성관계를 통해서 정액을 체외로 배출하는 이런 방식들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또 이 평상시에 하루 30분 이상 걷는 운동도 상당히 도움이 될 수 있고요. 또 취침 전에 과도하게 수분을 섭취하지 않는 이런 생활 방식도 다양한 한의학적인 치료 방법과 더불어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렇군요. 그럼 전립선 비대증 때문에 고민하시는 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주의해야 될 상황 이런 것도 있을까요? 전립선 비대증은 대부분 50대 이상의 너무 많은 남성들이 이 비대증으로 고생을 하고 있는데요. 네네. 특히 이 양방에서 사용하는 약이나 수술요법 갖고도 이 해결이 잘 안 되는 경우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 양방 치료를 받으셔도 이 전립선 비대증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그런 남성 환자분들은 오늘 저희가 말씀드리는 전립선 주위에 놓는 봉침 치료나 또는 약침 치료, 또 다양한 한약적인 이 탕약들, 그 외에도 뭐 한방 연고제라든지 또 생활요법, 인지행동요법 이런 다양한 한의학적인 방법을 통해서 근본적인 부분들을 이렇게 개선하실 수 있으니까 너무 혼자만 고민하시지 마시고 가까운 한의원에서 전문적인 상담과 진료를 받으시면 반드시 해결책을 발견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런 점들 참고하시고요.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 지금 바로 상담 가능하니까요. 02-2000-4959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네 분의 원장님들과 남성 질환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고 있는데요. 잠시 후에는 발기부전과 조루증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지금 수요 스페셜 건강한 의사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분의 원장님들과 함께 남성 질환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고 있는데요. 앞서 남성 질환의 대표 질환인 전립선염과 전립선 비대증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번에는 남성들의 더 말 못할 고민, 성기능 장애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박아람 원장님, 성관계를 하는 남성들 중 3명 중 1명이 이 조루 또는 조루증으로 고민한다는 수치가 있던데 이들 증상의 정확한 기준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네, 일단 조루증이란 빠를 조자, 셀 루자를 써서 빠르게 사정하는 것을 간단하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즉 본인이 원하기 전에 사정을 한다거나 삽입 전후로 빠르게 사정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보통은 삽입 후 5분 내외에서 사정하는 것이 일반적인 경우인데요. 조루 같은 경우는 그보다 빠른 경우를 말합니다. 보통 정도에 따라서 세 가지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고도, 중등도, 경도로 나눠서 설명해 드리고 있는데요. 고도 조루 같은 경우는 삽입 전 혹은 삽입 후 1분 이내에 사정하는 것을 말하고요. 중등도 같은 경우엔 2분에서 3분, 그리고 경도 조루 같은 경우에서는 3에서 5분 내외로 사정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네, 이렇게 정도에 따라서 분류가 나눠진다고 하니까요. 이 점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박아람 원장님, 발기부전은 어떠한 증상을 말하는 건가요? 일단 발기부전의 정의 같은 경우는 성생활에 필요한 충분한 발기력이 유지가 되지 않거나 아예 발기가 되지 않는 경우가 3개월 이상 지속될 경우 발기부전으로 정의를 합니다. 네, 이들의 유병률도 좀 이야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각각 유병들이 어떻게 되나요? 네, 조루증 같은 경우에는 조사마다 조금씩 결과는 다르지만 보통 30%에 육박하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즉 현재 남성의 500만 명 이상들은 발기부전으로 지금 고생을 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발기부전 같은 경우에서는 연령의 증가함에 따라 유병률도 증가하는 경향이 있고, 네. 그리고 우리나라의 30대 이상의, 그리고 성관계를 갖고 있는 30대 이상의 남성분들 같은 경우는 52%가 발기부전으로 고생하고 있다는 통계 결과도 있습니다. 또 제가 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조루 혹은 발기부전, 전립선 비대증 같은
그 남성 성기능 장애들은 거의 다 같이 병발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한 통계에 의하면은 조루증에 걸린 남성분들은 대부분 발기부전 그리고 전립선 비대증을 같이 가지고 있을 확률이 50%가 넘는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이렇게 조루증 같은 경우도 많은 분들이 수술을 하실 것 같은데 어떠한 방법으로 수술이 이루어지고 있나요? 현재 한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조루 수술 같은 경우는 두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그 성기의 감각신경을 차단하거나 절제하는 절제술 혹은 차단술이 있고요. 그리고 성기의 감각신경 위에 이물질을 도포하는 이식술이 있습니다. 과거에는 이제 성기의 감각신경을 절단하는 신경 절단술을 많이 했었는데요. 최근에는 신경을 절단하는 절단술보다는 차단술을 많이 시행하고 있습니다. 감각신경을 차단하니까 당연히 감각 자체가 둔화되기 때문에 그것을 이용하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성기의 이물질을 이식하는 이식술을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이식하는 이물질에 따라서 필러, 자가지방 혹은 인공진피 같은 것들을 이용할 수 있고요. 이것들은 원래는 성기 확대를 위해서 시행하던 것인데 이 이물들이 감각신경 위에 도포되기 때문에 감각신경을 둔화시킬 수 있다는 그런 가능성을 보고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수술로 효과를 보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은데요. 그 이유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발기부전 혹은 조루증이라는 게 감각신경의 예민성이 그거 하나만의 문제가 아니고 체질이라든지 심리적인 원인이 복합된 경우가 너무나도 많기 때문인데요. 따라서 감각신경 하나만 보고 그것만 처치한다고 해서 조루증이 개선될 수는 없을 걸로 생각됩니다. 또 한 가지는 다양한 부작용이 너무 많기 때문인데요. 이런 수술들은 잘못하면 정상적인 기능을 저하시킬 수도 있고 성기의 이상 감각이라든가 통증이라든가 오히려 감각을 예민하게 만드는 경우도 있고 너무나도 둔화시키는 그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일본이라든지 미국 같은 의료 선진국에서는 시행하고 있지 않고 이런 수술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